삼척 화력발전소 항만공사가 해안 침식으로 중지됐다가 재개됐지만 최근 일부 해안의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철도의 환승역이 신설되는 속초시가 국토부의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돼 최대 1조 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한광 순직자를 예우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기념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증세와 비슷한 독감이 도내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공사 현장과 인접한 맹방해변의 침식 문제는 오랜 기간 제기되었습니다. 해안 침식으로 발전소 공사가 중지됐다 재개됐지만 최근 일부 해안에서 침식이 심각해져 지역의 우려가 큽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맹방해변 백사장입니다. 소나무가 있는 백사장이 완전히 깎여 절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해안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해송들을 둘러싸고 있던 조경석들이 수미터 모래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너울송 파도가 심해지면서 침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의 도로 가까이까지 모래가 사라진 겁니다. 화력발전 사업자인 삼척 블루파워 측은 해안 침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구간의 침식 발생을 확인해 양빈 작업을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루파워 측은 지난 2020년 10월 발전소 항만 공사로 인한 맹방 해변 침식이 심각해지면서 1단계 침식 저감 시설을 완료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침식 저감시설 검증위원회는 저감시설인 돌재가 일부 규격에 맞지 않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1단계 침식 저감시설 공사가 적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는 2021년 6월 공사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1단계 침식 저감시설 공사 이후에도 다시 심각한 침식이 발생했다며 댐질식 양빈 작업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침식이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임시방편으로 해안 침식이 되는 것을 덮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고 침식이 어디까지 진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제철사석을 없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양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때 가서 결정.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상업운전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던 해안 침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7년이면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철도가 완공되고 속초에는 두 노선의 환승역이 신설됩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 역세권 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돼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 이상 투자될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철도는 오는 2027년 속초까지 연결됩니다.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1시간 39분, 부산까지 3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초 역세권 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거점 육성형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모두 5,100억여 원을 들여 속초역 주변 72만 제곱미터의 컨벤션센터, 복합 문화공간, 다양한 관광시설을 짓게 되는데 이를 정부가 주도하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와 또 민간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어떤 국가의 확실성과 그 공정성을 이제 담보받았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죠. 속초시는 벌써 국내외 기업과 펀드 등의 문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역사 건립 예정지입니다. 최근 동서고속화철도의 설악산 관통 구간인 제709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7년 상반기 완공이 추진되면서 역세권 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속초시는 우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설악산과 시내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트램 건설과 청초호와 속초역을 연결하는 뱃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 등 70여 가지의 규제가 완화되고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해지는 만큼 민간 투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2024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실시 계획과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부지 조성 등을 차례로 추진한 뒤 2027년 이전에 토지 보상을 마치겠다는 세부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보상과 조성에 대한 부분은 예상컨대 한 26년, 27년도 그래서 지금 각각 개별 사업들이 저희가 마이 사원이라든가 복합 환센터 개별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2030년까지 마무리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민간 자본까지 사업에 참여하면 시의 2년치 예산인 1조 원 이상의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속초시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시의회가 강원 특수교육원 강릉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윤희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 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교통인프라 발달로 영서 지역과의 접근이 쉬운 강릉시에 강릉 특수교육원이 설립된다면 특수교육과 직업교육, 진로체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장애 학생과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광도시인 강릉이 강원 특수교육원의 최적지라며 강릉 유치의 시민 역량을 모으고 특수교육 대상자 권리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탄광 순직자를 예우하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광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기념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폐광 지역 시군과 관련 단체들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광 순직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페트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탄광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를 기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추모 기념사업의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폐광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인 이른바 광부의 날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부의 날은 기존 산업전사 위령제와 진폐 제의자의 날 등을 아우르기 위한 광부 관련 추모 행사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석탄 산업전사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든 태백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부의 날을 국가행사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주 4.3이나 광주 5.18 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흩어진 광부 추모 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선 전국 7개 폐광 지역의 20곳 남짓한 단체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성역화 추진위원회는 학술 행사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다른 단체와 뜻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5.18이나 제주 4.3 그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광부의 날 하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힘을 보탭니다. 국가 주도의 광부의 날 개최를 관계 법령에 담는 입법 활동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위령제 같은 것을 단체가 아닌 국가가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영예를 드높여 드리는 것이 그 주 목적입니다. 이후에 이 광부의 날 제정이라든가 등등 이런 후속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탄광 노동자의 희생을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최근 고열을 동반해 코로나19 증세와 비슷한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대 학생을 중심으로 독감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독감 환자가 유행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 발생하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휴게 시간이 끝나자마자 병원은 대기하는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 환자까지 대부분 독감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병의원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12.3명. 20명을 넘었던 11월 초에 비하면 환자 수는 주춤했지만 독감 유행을 판단하는 기준인 4.9명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고열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시행하면은 코로나와 독감이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독감 쪽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10대 독감 환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5명 정도였던 강원 지역 하루 평균 독감 학생 수는 12월 둘째 주에는 88명까지 나오면서 한 달 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자 강원도와 일선 학교에서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 보건법에 따라 독감에 걸린 학생은 등교 중지 조치를 받게 되지만 예년과 다르게 격리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증상이 나아지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5일이었잖아요, 독감이. 그랬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5일까지 격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이 내리면 등교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같이 원하는 경우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학교별로 중간고사 성적을 환산해 기말고사 점수로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동해 중부 전해상에 초속 10에서 18m의 강한 강풍이 불고 2에서 5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해경은 동해 중부 전해상에 내일 새벽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안 조업선과 작업선, 낚시어선 등의 조기 입항을 권고했습니다. 또 대화퇴 등 동해 북방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해역으로 피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동계스포츠 국제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2022-23 시즌 기념대회는 오는 17일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리는 제8회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 겸 유소년 대륙간컵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유스 시리즈 대회와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아시아 청소년 알파인 선수권 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평창기념재단은 이번 기념대회가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1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 운영 준비와 차세대 유망주들이 활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은 엿새 만에 2,000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확진자는 강릉 407명, 속초 138명, 동해 118명, 삼척 54명, 양양 48명, 태백 39명, 정선 23명, 고성 10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2만 8천여 명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일 2,183명을 기록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삼척 시민들에게 에너지 기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은 최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삼척 지역의 경우 발전소와 탄광, 시멘트 업체 등의 가동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당 업체들의 세금으로 시민 모두에게 2024년부터 연간 20만 원씩 에너지 기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4년부터 발전세율 인상으로 전 시민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 회산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에서 2007년 이전한 명주초등학교는 18학급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회산지구 거주인구 증가로 2번의 증축공사 등으로 3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또다시 2학급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용 의원은 명주초교의 추가 증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6년까지 회산지구 일대에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으로 신규 유입 학생이 증가할 예정이라며 구정면과 성산면을 포함한 학군 조정을 시작으로 강릉시 장내 도시관리계획에 맞는 회산지구 초등학교 부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선군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와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임직원 10인 이상의 제조업체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희망업체는 정선군청 기업지원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양양군이 이달 말까지 속초 양양 간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속초와 양양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의 운행 정보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해 교통이용 편의를 높이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 4천여만 원 가운데 30%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며 버스 안내기 28대와 차량 단말기 17대가 정류장과 버스에 각각 설치됩니다. 동해시가 생산성 대상 우수시군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생산성 대상 지역경제 부문에서 동해시는 석회석 폐광지, 창조적 복구를 통한 특화 관광단지로 재탄생을 주제로 무릉 변류천지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에 선정됐습니다. 생산성 대상은 정부가 2011년부터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내부 행정 역량을 측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도계권역에 공공형 오랍들이 버스를 운항합니다. 삼척시는 내년 1월부터 도계터미널과 점리, 신포리와 구사리 등을 운행하는 오랍들이 버스 노선 한 곳을 추가하고 버스 2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노선에는 21인승 버스가 투입되며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는 무료 시범 운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